네, 안녕하십니까. 무역창업실무 정재승 교수입니다. 이번 주는 제8장 선적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절에서는 생산 완료 및 검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산 일정 관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자는 수출할 물품의 생산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선적 일정이 다가오게 되면 확정적인 생산 완료 일정을 수출 물품을 제조하는 공급사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이 완료된 후에는 검사를 참여할지를 공급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생산이 완료된 후에는 검사는 주문자, 즉 수출자나 바이어의 참관하에 하는 입회 검사와 제조사가 생산 후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통상의 품질 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어가 입회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사로부터 어, 검사 및 시험 계획서, Inspection and Test Plan과 검사 일정을 받아서 바이어에게 전달을 하고 그 일정과 계획에 따라 입회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이어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자는 제품의 하자와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회 검사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험 성적서입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면 공급사로부터 시험 성적서, 테스트 레포트와 수출 제품의 포장 명세서를 입수하게 됩니다. 검사 시의 사진과 포장 단위별로 내용물이 어떻게 접입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수량이 중요한 경우나 제품이 다양하여 어느 포장 단위에 그 내용물이 접입되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입 전에 종류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또 적입된 후에 사진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수량 부족 등의 클레임의 대처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지에 도착한 후에 수량 부족 등의 클레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바이어가 입회 검사 시에 직접 수량 및 품질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2절 선적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험 성적서 제출 및 선적 승인, 쉬핑 어플루벌입니다. 수출자는 바이어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선적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적 승인이란 바이어가 수출자에게 생산 완료된 제품을 선적해도 좋다는 확인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바이어는 시험 성적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한 후에 선적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바이어의 승인 절차 없이 수출자가 임의대로 선적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수출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나 또는 창고비와 물류비 등의 선적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바이어의 선적 승인을 받은 후에 선적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선적 지시서, 쉬핑 인스트럭션 요청 및 선적 서류 작성입니다. 선적 지시서는 쉬핑 마크, 화인과 수화인의 회사명, 주소, 연락처, 화물 도착 통지 연락처, 노티파이 파티 등의
요구되는 선적 서류의 종류와 서류 발송처 등의 선적 서류의 작성과 선적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서 바이어가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는 선적 지시서에 따라서 필수적인 선적 서류인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와 포장 명세서, 패킹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선적 스케줄 확정 및 선복 예약, 쉬핑, 부킹이 되겠습니다. 수출자는 운송 주선인인 포워더에게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과 패킹 리스트, 포장 명세서를 제시하고 바이어와 계약한 목적항까지의 운임 견적과 운항 스케줄을 입수하게 됩니다. 이는 CIF 조건 하에서 해상 운송의 예를 한정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항 스케줄은 운송할 선박 및 선박 회사명, 또 예상 출발일, 우리는 ETD라고 부르는데 Estimate Time of Department입니다. 또 예상 도착일, ETA라고 합니다. Estimate Time of Arrival, 다음에 선적 서류 마감일과 화물 입고 마감일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수출자는 포워더로부터 입수한 운항 스케줄과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바이어에게 보내고 입수한 운항 스케줄 가운데 바이어가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게 하고 선적 서류에서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 컨펌을 받아서 회신하게 됩니다. 바이어로부터 확인 회신을 받으면 수출자는 바이어가 선택한 일정으로 포워더에게 선복 예약을 요청하게 됩니다. 포워더는 선사에서 선복 요청서, 쉬핑 리퀘스트를 제출하고 예약을 확정한 후에 수출자는 포워더로부터 예약 번호를 입수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입고 확인 및 수출 신고. 수출자는 포워더로부터 화물 입고지, 즉 선적항의 지정 창고와 담당자 연락처, 또 입고 마감일자를 입수하여 공급사의 출고 담당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수출 포장 박스의 외부에 부착해야 할 쉬핑 마크, 화인에 대한 정보도 공급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쉬핑 마크, 화인은 그 포장 화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표시한 것으로서 포장 박스의 양 측면에 비닐 코팅을 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부착하여야만 합니다. 수출자는 공급사가 배송 의뢰한 트럭 기사가 수출 선적항의 지정 창고 담당자에게 수출 화물을 인수 인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인수 인계장을 공급사를 통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포워더를 통해서 화물이 지정 창고에 입고되었음을 재확인하고 해당 창고 내의 보관 위치와 사진을 입수하게 됩니다. 포장 박스 상의 쉬핑 마크를 사진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포장 박스의 수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 입고되면 수출자는 관세사에게 의뢰를 하여 수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관세사로부터 수출 신고서를 접수하면 포워더를 통해 선사에게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선화증권 입수. 선사가 수출 화물을 인수하고 본선에 적재를 하면 선화증권, 즉 BL을 발급해 줍니다. 최종 확정된 BL을 발행하기 전에 선사는 포워더를 통해 BL 드래프트, 확인용 BL을 보내주고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수출자는 BL 드래프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컨펌을 하거나 또는 중요한 거래 혹은 바이어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어로부터 컨펌을 받아 선사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선사는 수출자를 통해 컨펌을 받은 후
최종 확정된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BL 원본은 보통 세부를 발행해주며 포워더가 수출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3절 선적 서류의 송부입니다. 우선 선적 서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이 완료된 후에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보내야 할 필수적인 선적 서류는 선화증권 BL과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패킹리스트입니다. 수출자는 원본 선적 서류를 선적 지시서에 명시된 주소와 담당자 앞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특히 선적 서류 중에 BL은 화물에 대한 권리 증서이며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DHL과 같은 국제 특송이나 국제 특급 등기우편 EMS를 통해 보내야만 합니다. 선적 서류를 보낸 후에 수출자는 바이어에게 선적이 완료됐음을 알리고 선적 서류를 발송했다라고 하는 이메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선적 서류의 사본, 스캔된 파일과 DHL상의 항공화물 운송장, 에어웨이빌 사본을 첨부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바이어는 에어웨이빌 넘버로 DHL로 보낸 서류의 배송 과정을 추적,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산지 증명서, CO, Country of Origin,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지방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어에 따라서 한국 주재 자국 대사관의 확인 스탬프를 CO 뒷면에 받아서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대사관의 확인 수수료가 고가이므로 서류 작성 시 실수를 하여서 재발급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의 바이어가 화물이 도착항에 도착한 후에 통관 시에 자국의 세관에 관세 면제 요청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를 말합니다. 두 번째, 보험 서류. 인커텀스 2020에서 CIF 조건과 같이 수출자가 해상보험을 부부하는 것이 계약의 조건인 경우에는 선적 시에 반드시 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통 포워더에게 보험 가입 업무를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물자 판정서,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수출자는 바이어가 계약 시에 요구하거나 수출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특정한 물품이 특정한 지역으로 수출이 제한되는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여서 서류상으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상무부는 수출 관리 규정에 따라 재수출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출 관리 규정에서 재수출은 수출 관리 규정 적용 대상 품목을 미국 외의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선적 또는 전달하는 것과 수출 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제3국의 국적의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EAR은 미국의 영토 외에서 미국산 완제품 또는 미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포함된 외국 제품을 각각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영토 밖에서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그리고
미국산 기술로 만든 공장 또는 미국산 기술로 만든 주요 설비로 구성된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특정 국가로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전에 미국 상무부 BIS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BIS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당해 품목의 기술적 특성, 행선지,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기업은 첫째, 자사가 수출하는 품목이 무엇이며, 둘째, 그 품목을 어디로 수출하며, 셋째, 그 수출 품목의 수령인은 누구이며, 넷째, 그 수출 품목의 최종 용도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목재 포장재 방역 인증서, Certificate of Heat Fumigation. 외국으로부터 병충해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 간 무역에서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는 반드시 방역 처리를 한 목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자는 바이어가 요구 시에 국제식물보호협회 IPPC의 인증을 받은 목재 포장재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인증서는 수출 포장업체나 수출 제품의 공급사를 통해서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미리 인증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어가 요청하는 목적항에 도착하여 수입 통관 검역 시에 이 인증이 없는 목재를 포장재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수출 화물이 반송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그림 8-1에서는 바로 포장 목재 방역 마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4절에서는 선적 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항 도착 확인입니다. 수출자는 수출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하는 예정일자 ETA에 맞춰서 포워더를 통해서 선사의 운송 선박이 도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항 도착이 확인된 후에는 바이어에게 화물이 도착했음을 통지하면 됩니다. 두 번째, 청구용 인보이스 발송. 수출자는 화물의 도착을 확인하고 바이어에게 통지한 후 수출 대금을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바이어에게 보냅니다. 대금 청구용 인보이스는 청구 금액과 대금을 송금받을 수출자의 은행과 외환 계좌 정보, 스위프트 코드 등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스위프트 코드란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은행 식별 코드로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송금을 하고자 만들어진 국제 코드입니다. 이는 스위프트 빅 또는 빅 코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바이어의 계약상 요구 조건 혹은 특정 지역에서 국가의 상거래 관습에 따라 대금 청구용 인보이스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DHL과 같은 국제 특송이나 국제 특급 등기우편 EMS를 통해 보내고 그 결과를 추적 조회할 수 있도록 바이어에게 이메일로 항공화물 운송장 에어웨이빌 번호를 통지하게 됩니다. 바이어가 인보이스를 못 받았다거나 늦게 받아서 대금 지급 처리가 늦어진다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구매 확인서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제품의 공급자는 수출 선적을 위해서 수출자가 지정하는 출발항의 지정 창고로
자신의 화물을 출고하면서 수출 기업에게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사로부터 수출할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매입 세금 계산서가 됩니다. 보통의 국내 거래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시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구매자는 구매 물품 대금의 매입 부가가치세 10%를 합산한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불하고 추후 매입 부가가치세 10%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출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을 장려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할 것이라는 확인서, 즉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자에게 제공을 하면 공급사는 세금 계산서 발행 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이 0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급사는 구매 확인서 신청을 통해서 공급한 물품에 대해 수출 실적을 인정받게 되고 수입한 원자재를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매 확인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트레이드 허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 연구에서 수출 실무의 기본 흐름과 수출 실무의 수출 신고 통관 방법, 다음에 구매 확인서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류 정보에서 선적 서류에 대한 이해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화증권의 작성 실무에 대한 영상과 수출 신고 필증,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다음에 선적 서류 작성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